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제 몸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목마른 닥터김입니다. 요즘에 골반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병원도 너무 많아져서 선택장애가 생기죠. 현재는 골반 지방이식과 골반 필러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요. 예전보다 정보량도 훨씬 풍부해졌고요.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지방이식을 선택하면 좋은 사람과 필러를 선택하면 좋은 사람 딱 구별해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선택해서 고민을 할 때 이 흉터를 고려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골반 지방이식 후에 지방이 생착이 잘 안 돼서 속상한 것 이상으로 속상한 게 바로 이 흉터입니다. 힙딥 지방이식 하셨다가 실패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한 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저기 살짝 보이는 힙딥 없애려고 지방이식을 했다고 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았다고 해야 되나요? 필러 진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지방이식을 하셨더라고요. 앞모습만이 아니라 뒷모습에도 바늘 자국이 선명히 보이죠? 지방 흡입과 이식 시에는 굵은 캐뉼라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흉터들이 장기적으로 남는다는 점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보여요. 참고로 이분께는 양쪽 합쳐서 총 60cc의 필러를 넣어드렸어요. 시술하고 약 2달 후에 찍은 사진인데 필러도 그대로 예쁘게 남아있고 흉터는커녕 바늘 자국도 안 보이시죠? 모든 골반 필러 병원이 저희처럼 가느다란 캐뉼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은 가느다란 캐뉼라를 사용해요. 그래서 평균 한두 달이면 바늘 자국이 깨끗이 사라진다는 점. 사실 이분은 지방이식 경험이 없으셨다면 굳이 60cc까지 필요하지는 않은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지방이식을 거치면서 조직 안에 섬유질이 많아져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는 상태였고요. 군데군데 섬유화도 강하게 되어 있어서 필러로 모양을 만드는 데 훨씬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이식을 하지 않은 다른 분들보다 비교적 많은 용량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골반 지방이식을 하면 추후에 필러로 교정하실 때 용량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흉터가 걱정되시는 분은 필러. 저희 병원에 골반 지방이식을 이미 경험해본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토리가 다들 비슷합니다. 시술 후 부어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한 달 만에 지방이 거의 다 빠졌고 2달째에는 원상태로 돌아왔다고요. 골반 지방이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 후 2달 동안 엎드려서 자야 되고 어디 눌리지 않게 조심조심 생활하셔야 됩니다. 생착이 잘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한두 달간은 생활에 제약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허리병을 얻어가면서까지 조심조심 했는데 그렇게 관리를 열심히 해줘도 생착률은 미미하죠. 게다가 생착이 꼭 필요한 힙딥이 있는 부위는 생착이 거의 안 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골반 중에서 골반 위쪽이랑 엉덩이 쪽은 그래도 생착이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불균일한 생착률 때문에 정면에서 바라보는 골반 라인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졌다고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방이식은 정면에서 봤을 때 골반 라인을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엉덩이 볼륨을 위한 수술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라고 지방이식이 무조건 최고는 아닙니다. 엉덩이라도 지방이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방이식 후 후회가 없습니다. 첫째, 이식한 지방이 생착되지 않더라도 지방 흡입 효과를 본 것만으로 만족하실 건가요? 둘째, 대용량의 이식할 지방을 빼낼 만큼 지방이 충분히 있으신가요? 둘 다 오케이라면 지방이식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면에서 보는 골반 모양 이쁘게 만들려면 무조건 필러. 제가 왜 지방이 충분한지를 물어봤냐면요. 허벅지나 복부, 팔에서 지방을 가져올 때 그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거의 피부 가까이까지 최대한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흡입 부위가 나중에 울퉁불퉁해질 수가 있어요. 문제 하나 고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떠안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골반 지방이식을 해야 할 만큼 골반이 없거나 작으신 분들은 보통 허벅지 지방도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허벅지 지방을 얘기하냐면 이식에 가장 좋은 지방이 허벅지 지방이거든요. 일단 필러는 넣는 대로 다 효과가 나오죠. 유지 기간도 예측 가능하고 원할 때 원하는 부위에 더 넣거나 없앨 수가 있죠. 즉,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도 바로 할 수 있고 어디 눌려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지방이식은 2달간 엎드려 자고 살도 빠지면 안 되고 운동도 하면 안 되고 등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은데 골반 필러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빼빼 마른 분들도 골반 볼륨을 만들 수 있는 건 필러. 지방량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뼈와 근육 문제도 함께 살피셔야 됩니다. 요즘 특히 허리 안 좋고 어깨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근골격계에 이렇게 문제가 있으시다면 지방이식 역시 결코 가볍게 보는 수술이 아니에요. 운동도 못하고 일단 매일 밤 엎드려서 자야 되는데 허리 통증이랑 어깨 통증에서 무사하실 수 있을까요? 지방 생착시키려다가 말 그대로 골병듭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필러 하셔야 돼요. 근골격계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필러. 골반 지방이식 하기 전 꼭 체크해 보셨으면 하는 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허리, 어깨 안 좋으면 꼭 필러. 마른 보통 체형이면 꼭 필러. 골반의 정면 모습, 즉 옆라인이 문제면 꼭 필러. 지방이식을 한다면 흉터에 대한 것을 꼭 고려하시고요. 지방 흡입이 꼭 필요한 사람만 곁다리로 지방이식을 시도를 하십시오. 말하다 보니 힙디 필러 홍보가 되어버렸는데요. 당연하죠. 저는 제 골반에는 필러 했으니까요. 이상 제가 하지 않은 시술은 절대 남에게도 권하지 않는 목마른 닥터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